요 그림도, 요 그림은 여기 가까이 이제 아까 기초과정에서는 오행이라고 했죠. 오행. 여기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 여기 오행을 갖다 넣으면 목화 토금수를 오행에 갖다 넣으면 변화하는 거다. 항상 어떻게 변화한다? 목화 토금수로 변하죠. 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고 또다시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고 음양적 변화. 그래, 양은 제가 왜 자꾸 이제 아까 음양 하면서 양을 먼저 썼지 않습니까? 여기도 음양 하면서 양을 항상 먼저 씁니다. 양의 성정은 시작하다라는 거잖아요. 행하다. 음의 성정은 고정되다라는 거. 끝나다. 갔다 오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항상 쓰는 것은 양을 먼저 쓴다라. 아까 오행에서도 양음 있으면서 앞에 것이 두 개씩 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것이 음으로. 그럼 모든 오행은 양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다랍니다. 그 다음에 목이 화로 넘겨주면서 또 화에 양화가 받아서 시작이 되고 화의 것이 시작되고 화의 것은 음의 정화에서 마무리되고 그래서 또다시 토로 넘겨가고 이거에서 그죠? 그래서 그 성정을 이해하셔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중급 과정에서 한 얘기니까 요거는 육친도 또는 육신과 십성 내지 십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친과 십신.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잠깐 짚어보면,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셔야 될 게 뭐 자기 그걸 갖고 계시면 여기에 있는 글자, 아까 일주 중에 위에 거니까 일천간의 글자, 일간의 글자, 요게 이 명주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요게 나로 대신하다. 그죠? 여기에 있는 오행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들어가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은 만약에 여기 오행이 목이라면, 여기 있는 오행이 목이라면 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목이라면 간목이든지 또는 을목이든지, 그죠? 양목이면 간목일 것이고 음목이면 을의 목인데, 그러면은 여기는 목생화가 된다. 여기 있는 글자가 수라면, 만약에 수라면, 수는 아까 천간의 글자들은 임수와 개수, 여기 양과 음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 변하잖아. 그 다음에 토는 금으로 변하죠. 금은 또다시 수로 변하고. 딱 변화하는 게 딱 메커니즘이다, 얘기죠. 우주 변화 원리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간단하잖아. 아침 자다가 깼다. 그 아침에 자다가 깨면 첫 시작하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다 오행적으로, 어떠한 사물이든지 오행적으로. 자,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오행을 자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택배가 집에 왔어. 그죠? 그 상태, 그 안에 뭔지도 몰라. 내가 주문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 많이 주문해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 어떤 모르는 상태. 그 상태를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오행의 성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야, 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공부를 좀 하셨는가 봐요. 수라고. 처음 들으시는데, 요 선생님들은 알고는 계시면서, 머리로는 알고 계시는데, 혹시 아이가 제발 말을 안 하는데, 수이 맞아요. 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럼 개봉하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단계, 목의 성정이에요. 아니, 펼쳐놓으면, 그렇죠. 화의 상태라. 막 방 안에 어지러 놓은 것도 다 화의 상태예요. 그죠? 요 안에 정리해. 박스 하나 툭 던져주고, 요 안에 옷 어지러운 거 다 주워서 담아. 그게 퍼즐해 놓은 상태와 정리하기 안 한 상태에서 여기다 담으라고 하잖아요. 요게 토의 성정이에요. 변화하기는. 어지럽은 걸 정리정돈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깜하게 하나 챙겨나는 거 뭡니까? 금이요. 그래서 금의 성정은 정리정돈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이 부족하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기라도 매번 써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다시 딱 정리하고 박스 딱 뿌려놨어. 그 안에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수익, 오행적으로. 어떤 환경이든 간에 다 오행적 있다. 오행적 변화다. 그거 기본 원리예요. 그것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화 토금수로 변하지 수금 그거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자연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치고 진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놓고 봤을 때 이거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떤 나라고 하는 그 오행이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것이 식상이라 하고, 그죠? 여기는 나와 같은 오행은 뭡니까? 천도 있고 지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지간에 나와 같은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비급이라 하고 만들어진다. 그죠? 일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음양이 같고 다름.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라고, 다른 것은 급제라고 부르더라. 그죠? 호칭이 달라지면. 자, 여기에서 이 중급의 상태에서 이제 이 술이란 게 들어갑니다. 아까 역술, 역학, 술,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해석은 아까 오행적 성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행적 성정도 이해하셔야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 육신과 십신의 별에 대한 성정들을 또 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도는 기본적으로는 비급이라 하면 우리가 오행에서는 목의 성정과 아주 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상이라 하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식상이라면 아까 오행적으로 화의 성정과 많이 닮았다라는 거고. 재가 하면 재물을 말하거든요. 재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과를 이야기도 합니다. 식은 과정입니다. 과정. 여기는 과정. 여기는 과정과 결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결과를 이 관에다가 연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예. 결과, 명예. 여기는 학문. 아까 지혜를 담당한다라고 수는. 그래서 여기서 인성이라면 아까 비급은 아까 목의 오행과 흡사하다 그랬고 목화, 토, 금, 수의 성정과 아주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육신도에서 육신이 생성되는 원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상생상극에서 만들어지더라. 물론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심리도 알아볼 수 있고 심리,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 관계도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몇 월 며칠 날 탄생한 이 명의 주인은 그냥 정신적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그죠? 이런 상생상극의 변화 원리로 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요 주어진 8글자의 명이 있지만은 요 명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놓여지게 된다. 그게 대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운이라 하면 큰 좋은 운이 대운 들어왔다 가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크게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년씩 또는 20년씩 오는 아까 목, 화, 양과 음이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나의 기운이 10년씩 들어오는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에 대운이 들어오면 양의 목도 있고 음의 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 같이 들어오면 어떻다? 20년씩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 8글자들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나라는 거죠. 그럼 그 환경이 현실적 환경인데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좋은 환경이다. 예를 들자면 자연 환경에서
나무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은 어떨까요? 나무란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 시작함을 말해. 나무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면 어떻습니까? 물도 있어야 되고 토질도 내가 뒤두고 있는 땅도 좋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좋은 우주의 빛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꽃을 피우고 그죠?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햇빛은 쨍쨍한데 물 한 방울 없는 바위동 위에 있다. 그럼 어떡해요?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내가 타고 태어난 거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나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목화토금수라 했는데 그죠? 요 모양과 같습니다. 그죠? 목화토금수 이렇게 생하고 그죠? 생하고 또 극하고 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명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숙명적으로 태어난 기운에서 보니까 그 목이 옆에 보니 태양도 탁 있고 그죠? 밑에 보니까 물도 탁 있고 또 오행이라고 두 개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에 의해서 또 금도 탁 있고 그러면 열매라죠, 열매. 그죠? 탁 있고 그러면은 일단 네 개는 더 들어, 네 개. 그죠? 네 개가 있다. 뭐 토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어떠세? 이 자연 환경에서 굉장히 잘 순환하겠다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상생상극이라 한번 볼게요. 상생상극을 조금을 이해하셔야지 이제 이걸 이해되는데, 상생은 내가 뭔가를 행하다. 이 식상이에요. 식상. 도와주다. 그죠? 내가 이 행위를 하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식상이에요. 상생은 내가 하는 거, 또 내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 도와주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극은 이 극자로 이게 제압하다거든. 내가 제압하고, 뭔가에 의해서 내가 제압당하고, 이거예요. 이게 상생상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오행이든, 어느 육신이든 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를 생하고, 또 하나를 뭔가 극하고, 또는 그 무언가가 또 나를 극하게 하고, 또 나를 또 누군가가 생하게 하고, 그죠? 그걸 나를 생하게 하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 비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체성을 말하다. 이 환경에서 생명이 자라기 가장, 만약에 금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본래의 생명에, 본래의 명에 금이 없다면 아까 계절적으로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또 가을은 다시 말하자면 결실이죠. 결실. 그럼 금이 없다. 내 인생에 금이 없다, 본질적으로. 이 말이거든요. 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나는 명예라는 것은 생각 안 한다, 이거거든요. 또는 우리 이제 좀 더 뭐 육친적 관계에서는, 여명에서는 이 관을 남자로 봅니다. 남편 또는 남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관이 없다. 이 금의 성정은, 관의 성정은 오행적으로 금의 성정과 유사하다. 아주 닮았다고 안 했습니까? 관이 없다. 그럼 내 태생적으로 내 사주에 또는 내 팔자에 남편이 없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그에 대한 내가 생각이 없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생각도 없다. 또 내 인생 어떤 내가 뭔가를 하는 것마다 그에 대한 결과는 기대치 이상 안 나온다. 늘 부족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리학을 배우는 본질이
그러면 웃자마 되노. 그죠? 그렇게 위해서 배워요. 그렇게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체성이란, 비겁은 주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목의 에너지는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비겁이 강하다라는 것은, 또는 아까 오행적으로 목이 많다라는 것은, 또는 강하다라는 것은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자존감, 자존심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거죠. 주체성. 그러면서 비견이란 것은, 비겁이란 오행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나의 오행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체성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다. 자존감도 되게 있고 자존심도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비견은 그나마 상당히 나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나와 같은 급이니까,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면 친구, 동료, 형제 이렇거든요. 그 나와 음양이 다르면, 친구지만은 음양이 다른 친구. 내가 남자라면은 여자친구, 여자라면 남자친구. 왜? 음양이 다르니까. 남과 여의 음양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급제란, 사회적으로는 주체성을 이야기하지만, 급제란 경쟁심이 가미된 주체성, 경쟁심. 이거 굉장히 급제가 같이, 그래서 비급이라고 하는데, 비견과 급제가 같이 많이 있는 명은 경쟁심이나 주체성에서 경쟁심이 가미된 어떤 공공적인 물건이 하나 있으면 저걸 남한테 뺏기기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가져야 돼. 어떤 그런 심리까지 같이 포함된 거다. 또 자기 주체성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모든 환경에서. 주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내 자존감이 높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만의 일을 해야 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거든. 그래서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주체성. 이 지금 심리적인 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에 지배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기 개인상. 만약에 직장생활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할 수도 있는데, 또 아까 대운이라고 했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요게 또 온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이 또 작동하는 거라. 급제가 오면 급제적 마음이 작동을 해요. 에이씨, 더러워서 뭐 해먹겠네, 이제 이러네. 그 10중 8구는 직장생활 잘 하다가 그때 자기 사업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유추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개인 사업 하겠나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또 아까 이 화와 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행이 상생상극, 적당히 생하고 적당히 극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시기에 잘 넘어가요. 적절하게. 자, 이런 거, 그래서 비겁은 이러한 환경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식상은 여기는 나의 주체성이 대표적이다. 그죠? 그래서 비견은 우호적이고 친구, 동료 이런 식으로, 급제는 경쟁적이다. 경쟁심이 발동된다 이거거든요. 비견만 있는 사람과 비견이 만약에 여러 개 있어. 비견이 여러 개 있으면, 친구가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경쟁심도 발동합니다. 그럴 때는. 급제는 하나만 있어도 그 경쟁심이 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비급이다 한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를 나누더라. 자, 식상은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식상이다. 또 식신과 상관은, 내가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생하는 거다. 그 식상은 내가 행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재성이더라. 내가 일하는 것의 대가가 재물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식상은 내가 하는 일 또는 행동하는 과정,
일의 과정. 식상이 잘 있지 않은 사람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제가 잘 있으면 결과만 중시하더라. 또 과정이 잘 있더라. 이런 과정을 중시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뭔가는 과정. 거기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눠지더라. 식신은 내가 말 그대로 생하는 거라서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과목이라면 그 과목은 내가 좋아하니까 끝까지 내가 생하니까 끝까지 후배 파고 들어가서 석사 박사까지 해내는 그런 성정이 바로 식신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 상관은 내가 일상적으로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도로 보면 생하는 거지만, 그죠? 생하는 것이 있고 설기하다. 지가 내 기운을 끌어내다. 이거거든요. 식신은 아까 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상관은 네가 어떤 데가 이 기운을 끌어가다. 그래서 상관은 뭐냐면 우리 여기서 하는 일 중에서도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후비 파고들어간 그런 에너지, 그런 성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면 상생상극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식신도 누군가를 생하고 누군가를 그걸 합니다. 그거 하고 또 상관도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개의 별 중에서도 길성, 길할 길자, 길성 또는 흉성이 구분되다라는 거거든요. 길성과 흉성으로 나눈다. 이 10개의 별 중에. 그런데 식신은 나한테 해당되는 흉성을 극하고, 상관은 내한테 해당되는 관성을, 길성을 극한다. 그래서 상관은 아까 화라 했잖아. 그죠? 오행처럼 화의 에너지가 많이 닮았다. 특히 상관은 화의 에너지 많이 닮아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상관의 글자가 하나쯤 명예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말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상당한 남들하고 대화하는 데서 다릅니다. 비즈니스 끝내줍니다. 말을 잘하는 건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지나치게 강하면, 다른 오행에 비해서 강하면 나의 길성을 그거거든요. 길성이란 정관은 명예, 직장, 내가 안정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안정하지 못하게 극한다. 그러니 또 상관은 안정, 여기는 이 관성을 안정되게 명예고 직장이고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규정, 규칙, 법 이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관이라 하거든요.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나. 이게 있으면 그런 걸 잘 지키고자 함. 요거는 약한데 상관이 있으면 그래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상관은 요걸 묵살하는 거거든요. 그 불법 차치다 이제 이런 걸 들어요. 아마 이 불법 유턴 잘하는 사람 아마 상관이 하나 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재주로, 내가 가진 재주로 보면은 상관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식신은 내가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상관자는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뭐라 해야 되나, 현실적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합니다. 똑똑해요. 아까 화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상관자들은 굉장히 그 현실에 굉장히 적응도 잘합니다.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머리 속에서 임기응변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규정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는, 여기는 나를 통제하는 기관이거든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어떤 테두리 속에서 잘 보호하거나 이제 이런 건데, 그것을 자유롭게 그런 틀에서 벗어나고자 함, 이거거든요. 상관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월일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는 뭡니까? 연은 태어난 때, 그렇죠. 그죠? 태어난 가장 내가 어릴 적 환경. 그 다음에 월은 내가 자란, 아까 하루 중에 낮은 상태. 일도
나의 이제 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런 상태. 신은 나의 노년이거든요. 노년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어. 그러면 노년에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겠구나. 노년에 이런 규정이 아니라 내 혼자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8개의 팔자의 그 글자들을 보고 시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과 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수성고에서 하는 이야기는 명리학을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명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그다음에 명리학이 제가 타이틀을 이래놔 명리학의 집대성이라고 해놨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며칠 안 됐습니다. 올려놓은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명리학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 결과로 가는 거죠. 일에 대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 그래서 식상에 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손재주도 좋대, 음식도 잘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는 재물재자를 썼거든요. 재의 별이란 얘기입니다. 재의 별, 재물의 별. 그러면 요게 많으면은 재물이 많나? 그렇지는 않아요. 요게 이제 에너지적으로 재에 대한 욕망이거든. 욕망. 재를 어떻게 다룰까? 만약에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재를 가지고 이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 이제 상당히 발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없어. 그럼 결과에 대한 것은 내가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에너지는 없다. 그런데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성구에서 한 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 결국 한 방에 엎어져.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직원들한테 믿고, 내 밑에 직원들한테 믿고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직원들을 믿고, 너무 믿고 그 결과까지 안 챙기는, 과정만 뭐 한다 뭐 과정만, 결과는 맡겨놓은 거예요. 그 결국은 직원들이 다 해줘. 뭐 그 보면 그 사람이 욕이 없었어.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진작에 내한테 명을 한번 보여줬으면, 그래 그분 친구가 내한테 그 명을 갖고 왔어. 선생님, 이 사람이 이름 망했는데 명이 잃었습니다 하는 기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진작 내한테 가고 물어봤으면 결과 반드시 챙겨 있어. 내가 그래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쟤는 결과잖아.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 만약 제가 있다면 내가 결과까지도 잘 챙길 것이다.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에 대한 그게 현실적 재물로 다가온다라는 거다. 또 이게 과한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시 내게 정과편이잖아. 정과편으로 보면, 여기는 다 보면 아까 오행에서 양과 음이 있죠. 양과 음의 차이를 보면, 크기나 부피나 어떤 차이로 보면 양은 음에 비해서 크다,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그래서 자, 이 편이란 것은 치우칠 편자인데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편이란 재성의 별이라 결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편은 정에 비해서 크다. 정은 바를 정자로 써요. 안정되다라는 거든. 그래서 육친적 관계에서는 남자들한테는 쟤를 여자로 봅니다. 부인 또는 여자로 봐요. 그래서 정제는 내가 극하잖아요. 극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자, 쟤는 내가 극하니까 제 입장에서 나를 보면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 나를 보면 부담스럽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또는 나를 지가 관리하려고 한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남자면 여자잖아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니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규정 규칙 내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바로
편이에요. 정제는 내가 너를 보호하다. 내가 책임지다. 안정적으로. 그 편은 강압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생각하는 대로 다. 그게 편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과정이 육신적으로는 그런 관계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편제는 그 대신에 사회적으로는 편제란 굉장히 편제를 아까 여기 어디 뭐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뭐 일지에 있거나 어디 있던 편제가 잘 있으면 성격이 판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요 10개의 별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한 에너지가 편제예요. 자, 야구 선수들이 뒤에 이래 야구 선수가 아니라 심판자가 요 뒤에 있잖아요. 그 공 싹 들어도 그걸 우회야 지가 안 오. 잠깐만에 그 판단해야 되잖아요. 편제적 능력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잠깐만에 판단할 수 있는 거. 굉장히, 그러면서 유흥적이기도 하다. 자, 이 제라 했으니까 경제적이거든요. 자, 정제란, 오늘 성격적으로 보면 정제는 아구가 탁탁탁탁 맞춰간다 그래. 완벽주의자를 말하고, 편제는 얼렁뚱땅. 또 사업적으로 이야기하면 편제는 사업성 성향이 짙고, 정제는 꼬박또박 가는 월급성 성정이 강하다. 그래서 정제는 있는 사람은 월급 직장 생활이 맞고,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시간이 조금 제가 다음 시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겠습니다. 네. 다음 주 또 화요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습니까?